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때 그 환급을 도와주면서 그 환급 금액의 30%를 취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쇼핑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세관 반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세금 환급을 하는데요. 물건값의 10%, 그러니까 90만원짜리라면은 거기에 부가세 10%인 9만원이 포함돼서 99만원에 구입을 하고 환급받을 때는 그 9만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9만원에서 30%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수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종목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현재 장중에 지금 금액 가져온 건데요. 3,49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딱 1,300억 하고 있네요. 그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 여행 업종하고 비슷하게 경기 지수라든지 경기라든지 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 퍼도 좀 고퍼인 편이에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회사의 장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 확대되는 부분을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 세금 환급의 50%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KTS 그리고 글로벌 블루 그리고 그 외 기타 업체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초입니다. 작년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KTS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측에서도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했을 때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그 모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수 후에 시장 점유율은 60에서 65%로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65%까지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 점유율 확대가 장점으로 생각이 됐고요. 이후에도 그 나머지 글로벌 블루는 세계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 기타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은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적자 폭이 커지면은 매물로 나와서 이번에 인수한 KTS처럼 글로벌 텍스프리에 인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글로벌 텍스프리 측에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이었는데 현금이 19년 3분기 보고서 상에는 700억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최근에 주식 담당자랑 통화한 것도 현금 지금 6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인수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장점으로 봤고요. 그 다음은 정부 정책 수혜 부분인데요.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그 특별 중점 관리 과제, 그 중에서도 8대 핵심 과제, 두 번째 부분의 관광 내수 소비 진작인데요. 방한하는 관광객 2천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 3K 연계라고 하는데 3K는 뭐 K 컨텐츠, K 뷰티, K 푸드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연계해서 또 방한객 재방문 유도를 뭐 노려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한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봤을 때 월 12개월로 따졌을 때 그 외국인 관광객 추이인데요. 월로 따졌을 때는 한 달에 166만 명을 목표로 잡는 걸로 대략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올해까지 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또 대책을 내놨어요. 사후 면세점,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이고,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 면세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점은 애시당초에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점이고요. 이런 사후 면세점은 물건을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한 다음에 그 뒤에 세금을 환급받는 그런 걸 사후 면세점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런 부분에서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 건당 30만원 그리고 1인당 100만원이 한도였는데요. 이걸 건당 50만원 총 200만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정부 정책에 의한 수혜가 또 예상이 됐는데요. 보통 기존에는 공항에서 창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그런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매장에서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즉시 환급을 받는 이런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총 비율로 따졌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 고객 100%를 봤을 때 20% 초반대가 이런 사후 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는 고객이었는데, 이런 정책에 의해서 20% 초반에서 이런 정책 이후에는, 시행된 이후에는 30%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공항에서 기존에 환급받는, 창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고객들은 창구가 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사후 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비용도 줄어들고 매출도 더 증대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세 번째는 한알령 해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어요. 2020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서 그 중에 한 섹터로 제가 중국 관련 수혜주를 꼽았었고요. 그 이전 영상에서도 시진핑이 국내 방한함에 따라서 한알령이 해제되고 사드 보복이 좀 풀리면서, 빗장이 풀리면서 그러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반대로 말하자면은 한알령으로 타격을 입었던 종목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주가가 좀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런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받는 게 또 글로벌 텍스프리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14일에 시진핑, 이 부분은 이제 12월인지 1월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최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상반기, 아마 6월이 주력하다고 하는데요, 방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고, 강 장관은 이날 오전 12월 6일이죠 기자회견 중에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해서 상반기 중이라는 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독일에서 중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할 때도 협의 중에 중국의 의전국 관계자들이 또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의전국이라면 당연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의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겠죠.
그런 의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아마 방한을 하면서 그 한한령 빗장이 좀 풀릴 확률이 보다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외국들은 중국을 거쳐오는 외국인들은 입국을 제한했는데 그에 반해 우리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었죠.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중국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국 눈치를 좀 본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건 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안을 강력하게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라고 눈치보기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이런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안을 하고 한한령이 해제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 부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드 보복 이후에 회색 그래프가 중국인 관광객 수인데요. 회색 막대가 2016년도 한한령 시작되기 직전에는 이렇게 높았다가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에 3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그 다른 비중국인, 중국 외의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내한을 하면서 방한을 하면서 다행히 글로벌 텍스프리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사드 보복이 풀리면 중국인 1인당 GDP는 과거 사드 보복 이전에는 7,000불 정도 됐는데 지금은 대략 1만 불 정도로 굉장히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중국도 예전에는 제조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서비스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도 이제 개발도상국을 좀 벗어난 엄연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 과거에 비하면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한령이 풀리면은 과거보다 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관광객 수가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는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가파르게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다른 근거는 지금 중국인 소비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 3분의 1이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지금 외국인 소비 비중인데요. 그 국적별 월 평균 수수료 매출 현황입니다. 중국인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수수료 매출의 비중은 중국인이 과반을 넘어갑니다. 그건 중국인이 소비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고요. 이건 중국인들이 소비를 또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인이 많이 한한령 해제돼서 한국을 많이 찾아주면 매출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부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라는 뉴스가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대감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오히려 상승하기 전보다 좀 더 하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또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주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러할 때 또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1분기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럴 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럴 때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다소 안 좋더라도 그 매수 기회가 오지 않고 조정 폭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 장점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번째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해외 진출을 했고요. 작년 초로 알고 있는데요. 재작년 초였나? 좀 과거에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 진출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대한민국 외에 일본, 싱가폴,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우리나라는 10%, 그리고 싱가포르는 7%, 그리고 프랑스는 20%예요. 당연히 부가세 환급의 30%를 먹기 때문에 부가세가 클수록 시장이 또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진출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는 유럽 쪽은 평균 부가세가 2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진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단지 문제는, 큰 장점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 부가세 환급 사업이 유럽에서부터 최초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된 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시장에 침투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프랑스의 매출이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계획이라든지 해외 사업이 큰 장점은 아니고, 그래도 그냥 참고할 만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점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 부분 설명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로 좀 큰 단점인데요.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 가능 주식 수가 꽤 있어요. 74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환사채 보유 때문에 최근에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분기마다 분기말 주가, 전분기말 주가에 대비해서 당분기말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따라서 그 손익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1분기에 주가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손익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반대로 2분기, 3분기는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익이 더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쇄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 분기 말 주가 대비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1분기에 적자폭이 꽤 크게 났습니다. 11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에 반해서 2분기, 3분기는 이러한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펀은 좀 생각보다 고포로 예상이 돼요. 이런 효과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 나중에 전환이 되거나 해서 이런 부분 해소가 되고 나면은 정상적인 수익이 잡히고 정상적인 퍼가 계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4분기에 시작된 노재팬 운동인데요. 일본인 관광객이 조금 줄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서로 관광객이 많이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매출 감소 효과가 조금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실적은 이번 달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작지만 단점이라고 생각돼서 두 번째로 꼽았고요. 세 번째로는 좀 큰 부분이죠. 신종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 코로나19에 깊어지는 비관론, 뭐 이런 뉴스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 1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3.5% 폭락 시나리오, 이런 부분 뭐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이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였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이에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도, 각 부처에서도 대응책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이런 영향 때문에 일단은 올해 1분기 실적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세 번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관 보유 물량인데요. 이렇게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아디안 뭐 유럽 쪽 뭐 자산도 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이 주가가 상승하면은 차익 실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라서 주가가 원만하게 상승하는데 약간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네 번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무제표 부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결 재무상태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금이 조금 줄긴 했지만 시가총액 1300억 회사에 비해서 현금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회사 담당자, 주식 담당자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는 지금 6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현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데 인수해서 진출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면은 인수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은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세금 환급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용 자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지금, 경쟁 업체들이 지금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물로 나오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인수를 하려면은 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부분 좀 현금이 많았고, 이런 부분 눈에 띄어서 주식 담당자랑 확인해 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채인데요. 부채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늘었어요. 특별히 늘은 부분은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 부분인데요. 작년 18년도 3분기 대비해서 19년도 3분기는 매출액이 잘 나왔어요. 매출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죠. 6억 정도인데 4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채 부분의 평가손익이 1분기에 적자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4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회계 기준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된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실을 반영하였으며, 계상된 금액은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 주식 담당자도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상으로 발생된 손익이고, 현금 유출이나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분기 때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평가손익이 113억이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다행히 수익이 한 30억 정도 수익이 나면서, 당기순이익이 나면서 1분기 적자폭은 80억 정도로 되었고, 2분기 3분기 당기순이익은 40억씩에서 80억에서 지금은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9,6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4분기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흑자로 전환이 될 거예요. 이런 파생상품 평가 손익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상퍼 산출한 부분인데요. 1분기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예상 당기 순이익이 40억이라고 했을 때 현 주가는 이거보다는 현재 낮습니다. 과거에 현 주가 구해본 부분인데요. 예상퍼는 34 정도로 예상이 됐고요. 아마 그 1분기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차라리 전환사채 평가 손익이 없었다면은 이거보다는 퍼는 훨씬 낮았을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잘 나와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출액 부분만 보시면은 한한령 시작된 이후인 17년도부터 매출액 상승률 구해봤는데요. 매출액 상승률은 31.55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한한령이 해제되면은 큰 폭으로 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확인한 부분인데요. 기타 여러 업체들이 시장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좀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과거에는 당사와 좀 피 튀기는 싸움을 했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가맹점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고, 가맹점이 시장 점유율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해서라도 가맹점을 서로 뺏어오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경쟁 업체들 적자폭이 좀 커지고 수익이 안 나면서 거기서 이제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잠정 휴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네들한테는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그런 경쟁 업체들이 도산될 위험이 더 커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인수하면서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공부한 글로벌 텍스프리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퍼가 높아서 가치 투자에서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퍼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거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부분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퍼가 높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작년 19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을 구해서 펄을 구하면은 보다 정확한 펄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적 발표는 30% 변동 공시가 있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하고, 실적 발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안에 말일쯤에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확인한 다음에 새로운 펄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고요. 제가 이 영상을 이번 달 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제가 영상 마지막으로 업로드한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확한 펄을 미처 구하지는 못하고 올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글로벌 텍스프리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직접 공부를 해보셔도 참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